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 노조가 연봉의 전체도 아니고 기존 연봉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금액을 무려 6천만 원이나 더 늘려달라는 주장을 사실상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을 약 1천만 원 정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삼성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숫자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건데 일단 시청자분들은 이 정도 수치가 익숙하게 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6천만 원 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다음의 내용을 좀 집중해가지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기존의 언론에 밝혀졌던 삼성 노조의 요구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간략하게 읽어드리자면 계약 연봉을 1천만 원 이상 일괄적으로 인상해달라, 자사주도 지급해달라, 코로나 격려금도 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빨간 네모 박스를 친 부분인데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이것 때문에 6천만 원 소리가 나온 겁니다. 매년 회사가 벌어들이는 1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합치면은 거의 연봉을 사실상 플러스 6천만 원 더 얹어달라, 이거랑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위 고과자들, 즉 일 못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페널티 주는 거를 금지해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략하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회사 1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25%, 즉 4분의 1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뿌려라, 그리고 하위 고과자들에게 페널티를 주지 마라, 이런 주장을 지금 삼성 노조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경영에 지금 부당하고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도표는 삼성전자의 최근 몇 년간의 재무제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하시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배경 지식의 보탬이 되는 참고용으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심하시면서 자,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1년 매출액이 약 240조 원을 넘어가는 대기업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꽤 잘 사는 어지간한 중견 국가, 아니 꽤 잘 사는 상위권 국가들 중에서도 1년 국가 예산 전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그것보다 더 어지간한 국가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가치를 해마다 창출해내는 게 바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힘입니다. 자, 문정부가 저렇게 똥을 많이 싸는데도 우리나라가 간신히 굴러가고 있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부도가 터지지 않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코피 터지게 일하면서 멱살 캐리를 하고 있거든. 자, 증권사들의 추정치에 따르면은 올해는 270조 매출액을 넘어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2022년 내년에는 300조 이상 벌어들일 거라고 증권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뜻은 몰라도 되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삼성이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얼마냐? 적으면은 30조, 많을 때는 50조가 넘어가는 대기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더불어 가지고 탈한국이 아니라 탈아시아급인 기업입니다.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은 현재 TSMC 말고는 없죠. 유럽과 미국 같은 세계 최고 레벨의 선진국들 중에서도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은 정말로 몇 개 안 될 정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 노조는 이 1년 영업이익 50조, 60조 정도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서 무려 25%를 직원들의 인건비로, 보너스로, 성과급으로 쓰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조에서 25%를 잘라서 달라고요? 4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해마다 뿌리라고요? 정신나간 것 아닙니까? 1년 영업이익의 25%를 해마다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저 말입니다. 6천만 원이랑 저게 똑같은 말이에요. 저 50조, 60조나 되는 돈에서 4분의 1을 직원들이 나눠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좀 나눠 먹자. 노조의 요구대로라면은 삼성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1억 8,200만 원을 넘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삼성이 화성 탐사라도 했습니까? 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에 등극을 하고 어디 남들이 모르는 수천조 원대 규모의 금광이라도 발견을 했습니까?
혹시 자기가 삼성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 노조가 내걸고 있는 이런 정신나간 요구에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편 못 들어줍니다. 저 자신이 아무리 가진 것 없는 서민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먹는 이런 대기업 귀종노조들의 집단 이기주의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바로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와 신규 취업을 가로막고 있는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삼성의 임직원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그 전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정신 나갔습니까?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내놓으라는 거는, 그것도 보너스로 내놓으라는 거는 지금 삼성 전 직원의 연봉을 하루아침에 51%나 올려달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연봉을 51% 올려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회사 당기순이익이 최소 6조 원 이상 줄어들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돈을 이만큼 근로자들이 노조가 뭉탱이로 빼가면은 기업은 뭐로 장사를 합니까? 연구개발은요, 새로운 인재 신규 채용은요, 사람만 모여있으면 공짜로 제조업이 돌아갑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규 공장 생산 라인 증설은요, 흙 파서 수십 수백조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가지고 보세요. 연봉 1,000만 원 올려줘. 자사주도 나눠줘. 코로나 격려금도 수백만 원 나눠줘.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들. 매년 회사 영업이익에서 4분의 1을 뚝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줘. 일 못해도 혼내지 마. 불이익 주는 것도 금지해줘. 해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사 경영을 이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요구를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적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솔직히 이재용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기 참 뭐 같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해외로 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과연 안 들까요? 하루에도 여러 번 들지 않을까?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수의 양심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왜 이재용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불쌍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거는 없지만 제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합쳐도 삼성 덕 보고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가진 거는 얼마 없는 서민이라도 버스비 교통카드 몇백 원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국산차 새 거 한 대만 뽑아도 좋다고 덩실덩실 한 달 동안 입이 귀에 걸리는 춤을 추는 서민이라고 해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눈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한번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저게 정상입니까? 젊은 동생 여러분들, 신규 취업 일자리를 진짜로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고 싶겠습니까? 취업할 때 면접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것처럼 굴더니 취업하고 나면은 180도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노조에 들어가서 회사 1년 영업이익의 4분의 1씩 내놓으라고 협박질을 해대는데 사람 뽑고 싶겠냐는 거죠. 이러니까 회사들이 별 필요도 없는 과잉 스펙을 계속해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과도한 검증을 또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회가 지금 서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해고하기 쉬운 나라였으면 반대로 취업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경력을 쌓기도 쉬웠을 거예요. 일단 사람을 써보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게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기회조차 받아보기가, 첫 출발을 하기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드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초거대 기업인 아마존 다들 잘 아시죠? 아마존은 미국에서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이 이제 그 야심만만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이 편하고 만만한 게 아니라 아마존은 일이 빡세기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청년들은 서로 앞다퉈가지고 입사해가지고 기회를 얻어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일이 빡센 만큼 인센티브, 즉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는 직원들 간의 등급제가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등급으로 가야 합니다. 심지어 해마다 일 못하는 하위 1, 20%의 직원들은 거의 해마다 해고가 되고 물갈이가 됩니다. 여러분 살벌하죠? 이렇듯 세계 최고, 세계 제일의 서비스라는 거는 거저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노력을 하고 간절하게 발버둥을 쳐야 비로소 그 경쟁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삼성 노조가 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한번 보세요. 늘 자기들 하던 일을 하면서 잘릴 염려도 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연봉 수천만 원을 올려달라. 회사 1년 전체 영업이익에서 4분의 1을 나눠달라. 직원들이 일을 못해도 일 못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도 주지 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대기업이 그따위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누구는 뭐 금강 파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그리고 광산기업도 실제로는 당연히 그따위로 경영을 안 하죠. 핵심 인재, 고급 인재와 일반 평균 노동자들의 대우는 광산기업에서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사업 활동에서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삼성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는 역대급 실적이 나와가지고 58조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는데 바로 다음에 2019년에는 당시 27조 정도밖에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반토막 그 이상이 난 거죠. 그러면 직원들의 월급도 마이너스 50% 정도 줄일 겁니까? 그거는 싫잖아요. 그거는 너무하다 싶잖아.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한 회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밑에 월급 받아 일하는 직원들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 많이 시킨다, 뭐 대우가 안 좋다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미국 대기업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해마다 20%의 직원이 물갈이를 당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만큼 고용 보장이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모든 대우들은. 한 회사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밑에 월급 받아 일하는 직원들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없어요. 왜냐? 투자한 게 없잖아요. 리스크는 그러면은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누가 짊어지느냐? 오너와 투자자 그리고 회사가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국내에다가 평택 2라인 한 곳에서만 축구장 16개 크기를 넘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십조, 수백조가 넘어가는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저런 막대한 생산 설비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물건이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쟁 시장에서 삼성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이 자기 연봉 50%씩 잘라가면서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리스크는 누가 짊어지고 있느냐? 직원들이 아니라 회사가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의 본질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게 오너고 기업이고 회사니까 가장 많은 이득도 회사가 가져가서 재분배와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 거대한 공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고작 몇 층짜리 빌딩 한 개만, 5, 6층짜리 빌딩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큰 부자라고 부러워하죠. 근데 주변에 수십 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여기 삼성 공장, 이 삼성 공장의 크기를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진에 보면은 저 구석에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 원근법에 따라서 좀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웬만한 아파트 단지들보다 훨씬 더 건물이 거대하죠.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수십 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와 이 삼성 공장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상상이 가세요? 실내가 있는 건물이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의 사이즈라는 게 상상이 갑니까?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사는 것도 그렇게 비싸고 힘이 드는데 저만한 건물을 지어 올리려면은 거기 필요한 땅값과 건설비, 투자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는 게 뭐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죠. 첨단 기계 들어가고 생산 설비 들어가고 그 가치를 다 합치면 도대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 거대한 설비를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월급 받아 일하는 삼성의 평직원들이 무슨 리스크를 짊어졌습니까? 똑바로 보자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 부담은 회사 경영주와 오너들,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제일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재용이 전에 그랬죠.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저 건물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인천국제공항 3개 지을 돈이라고 말입니다. 기업은 이렇듯 사업을 실패했을 때는 가장 큰 피해, 막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 큰 공장을 지으면서 그 밑에 딸린 건설업계는 얼마나 또 먹고 살까요? 노동자들도 화물트럭 기사들도 주변의 밥집과 자영업자들도 모두가 이 공장 주변에서 먹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낙수 효과예요. 지금 해외 다른 나라들은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건들을 보면은 다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해외 다른 나라들이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조건들이 대단하다니까. 공장 지을 부지를 사실상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주거나 고압의 전기시설이나 수도 같은 거 그 나라 돈으로 다 깔아주고 회사 공장 문 앞에까지 신규 도로를 뚫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투자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세금 혜택을 내거는 것도 보면은 파격적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크게 감면해 주거나 아예 몇 년 동안 면제를, 세금을 몇 년 동안 아예 면제해 주겠다는 지역들도 수두룩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렇듯 자국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고 자국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좀 미개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안타깝잖아요. 중국 같은 나라조차도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법인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뭘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해 주겠다고 하면은 나라 뒤집어지지 않을까? 부자들 편들어 준다고? 해외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투자를 늘리려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알 낳는 거위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요. 기업이 과연 이런 실정 속에서 국내에서 사업 확장하고 싶을까요?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싶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능한 정치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대기업 취업 관문의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배째라 들어눕는 이 대기업 귀족 노조들의 이기주의를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청년 여러분들의 일자리 확대에, 신규 취업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로 내 편인지, 내 미래의 편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서민들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인생의 첫 출발을 여러분들이 못하고 자꾸 첫 번째 취업 연령대와 결혼 나이대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똑바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사업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싶겠습니까?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